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과 함께하는 시원한 시간 별빛 낭독 달빛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별빛 최미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빛 선희석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무더위엔 마음을 식혀주는 시 한 줄이 더없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달빛님 말씀처럼 이런 날씨엔 뭐라도 일상에 작은 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시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맛있는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달빛님, 혹시 상추 좋아하세요? 아니, 갑자기 웬 상추 얘기했죠? 예, 좋아하시죠? 아, 네, 그럼요. 당연히 좋아하죠.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상추쌈은 정말 최고죠. 그 아삭한 식감에 쌉쌀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아, 갑자기 고기에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맞아요. 고기 먹을 때 꼭 빠지지 않는 상추. 그런데 이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상추 한 장에도 사실 깊은 이야기와 개발자의 열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상추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바로 그 상추를 비롯한 식물들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고 우리 식탁 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식물 육종가이시자 시인, 번역가, 그리고 고저스 플라워 농장을 운영하시는 신재정 작가님이십니다. 신재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신재정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재정 작가님은 작가이시기 이전에 우리나라 먹거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식물 육종가이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대학원 졸업 후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다가 28살의 나이에 통계학 담당 최연수 교수님이 되실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아, 최연소 교수님, 정말 화려한 이력이시네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그 후 농촌진흥청 맹류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연구에 줄기가 비어있는 일반 밀과 줄기가 꽉 찬 개미를 교잡하는 연구에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당시 이제 겨울철에 노는 논에 이제 가축먹이로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것에 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 네. 종묘회사에 몸담고 계실 때는 현재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적상추 개발에 성공하셨습니다. 직접 개발하고 등록하신 이 적상추가 많은 식당에서 사랑을 받았지요. 아, 저희가 그럼 지금 과학자님을 모신 거네요. 네, 맞아요. 과학자이시죠. 그런데 작가님은 나이 든 상추를 바라보실 때면 마음이 아릿해진다고 하실 만큼 식물에게도 마음을 다해 다가가시는 분이세요. 2004년 시인으로 등단하신 후 지금은 고저스 플라워 농장에서 식물들과 하루하루 시를 쓰듯 교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을 저희가 바로 앞에 모셨네요. 영광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네. 제가 별빛님의 소개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통계학 강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당시는 이제 젊다는 이유로서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교수를 한다는 것은 30세는 되어야 교수님 소리를 듣는 건데 일반적인데,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겨주신 거는 이제 사실은 지도 교수님 반대를 하셨어요. 거기 부원장으로 카이스트 부원장으로 계신 분을 제가 좀 모시고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로 어려운 과목을 제게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실하게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면 뭐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계가 빠지면 안 되죠. 그때 이제 강의는 뭐 일주일에 3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수업을 하다 말고 저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네. 나도 모르게 이제 네. 방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래도 나도 모르는 척하고 이제 뭐 창문을 열고 한기도 시키고 네. 털이개도 털고 그러면서 네. 이제 보냈던 그런 일례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측에 이제 이런 저에게 좀 생각지도 않은 일들 영광을 좀 저희 받게 돼서 네. 그때 많은 것을 배우고 겸손했습니다. 본래 이제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까 일반밀과 계밀교배 맞나요? 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비어있는 밀과 줄기가 꽉 찬 계밀을 교배하셨다고 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왜 교배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고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논 땅을 이용해서 이제 그때 논에 그 사료 작물로서 마땅한 작물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초지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사진에서 봤겠지만은 거의 지금은 이제 초지가 이제 외국의 글라스로 채워져 있어요. 네. 다 수입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로 이제 논을 이용해서 네. 그 소에게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이 높은 것을 생산하다 보니까 네. 본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 있거든요. 네. 가볍고 비어 있는 건데 네. 일반 일종 그 개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개복숭아하면 이제 개자가 들어가는 게 좀 아, 야생종이죠. 네네.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농업용어로 얘기하면 건물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소가 먹는 양을 따진다 보면은 꽉 찬 그 속에 꽉 찬 밀을 교배를 해서 네. 우리들에게 이제 그 생산량을 좀 높이는 쪽이 어떻게 했냐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밀하고 일반 네. 밀하고 교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자라는 개념이 엄청 개념이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번 그걸 한번 해보겠다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교배는 되고 씨앗은 맺었죠. 맺어졌는데 엄청 큰 획기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렇지만 그것을 심었을 때 불임이 됐던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네. 네네. 그럼 첫 교잡은 성공이었는데 꽃이 불임이 되어 더 이상 씨앗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작가님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뭐 참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우장충 박사님께서 실패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먹기 좋게끔 씨 없는 수박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네. 성공은 했지만은 근데 보급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씨앗이 없으니까 먹기는 좋고 쳤는데 그렇죠. 나무는 관계 없어요. 거봉포도 아시죠? 네네. 네네. 씨앗이 하나하나 아니면 안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그런데 이건 이제 채소기 때문에 1년생이기 때문에 씨앗이 필요가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또 성공에는 득과 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네. 동시에는 더 한뼘 더 잘하게 하는 그런 배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적상추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이런 걸 좀 한번 해서 올 인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쭉 어떻게 하면 맛있고 또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유익한 그런 상추가 나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좀 해봤죠. 목표를 세워봤죠. 네. 우연히 개발된 건 아니었네요. 당연하죠.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네. 네. 그러다 있죠. 보니까 일단 색깔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먹을 때 싱그럽고 또 먹음직스러워야겠죠. 네. 또 하나는 또
너무 또 얇아도 안 되겠고 입천장이 붙어버리거든요. 네. 밥 먹다 말고 붙는 거 생각하면 또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하고요. 또 씹을 때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찬을 먹을 때도 열무김치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네. 시드른 것은 질겨요. 그렇죠. 아니면 깍두기를 먹어도 아삭아삭한 씹는 맛이 있어야 네,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금 시들거나 뭔가 좀 재배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식감이 떠오르지 않죠. 그때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일단은 아삭아삭한 그런 뭐 수박을 먹어도 마찬가지죠. 조금 그냥 먹을 때 씹는 맛이 있어야 네. 또 그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쓴맛보다는 달콤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야 예.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농부에게 기쁨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수익이 많아야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수익이 많다 보니까 재배할 맛이 나는 거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식당에서도 부담 없이 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하는 면에서 또 조리하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됐다고 또 그래야만이 또 보존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돼야 되니까요. 네. 아, 네. 정말 상세한 목표들이었네요. 박사님이자 작가님께서 개발하신 적상추가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추의 쓴맛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상추를 자르면 이제 거기에 나이 든 상추를 자르면 하얀 칩이 나옵니다. 아, 네. 토끼들이 쓴바귀를 좋아해요. 네. 그 쓴바귀를 따 보면은 거기엔 하얀 칩이 네. 나오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쓴 거를 생각해서 잘 접하기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잠을 자는 비유. 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죠. 그렇군요. 또 락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즙에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또 지친 마음을 토닥이고 잠을 넣어주는 그런 천연 수면제 같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쓴맛이 또 이상하게 마음이 또 느긋해진다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상추에도 그 락투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오늘날 시장에 나오는 상추들은 락투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쓴맛을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량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품종으로 등록은 했지만 이게 이제 농업내기로 남은 개통이라고 그래요. 네.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품종으로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을 자꾸 비슷비슷하게 새롭게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진흥청에서도 품종으로 등록은 안 해주고 개통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원래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또 인간이 먹기로 결국 개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흑화랑이라는 상추를 내게 됐어요. 이건 뭐 일반 상추의 그 잠오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거의 127배나 많은 그런 걸 개발을 했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잠을 오게끔 하고 또 이제 철분이나 기타 비타민들을 많이 품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지금 문제가 되는 성인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이게 이런 것들을 낮추는 그런 우리 밥상에서 이제 푸른 생기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마운 풀들이죠. 아, 네. 정말 우리가 무심코 먹던 상추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니 놀라워요. 그럼 맛있는 상추를 고르는 팁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기농 이야기겠죠. 유기농이라는 것은 이제 뭐 거의 3년 이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이 좀 두툼해야 씹는 맛이 있습니다. 네. 또 잠을 부르고 싶다면 이제 흑화랑 계통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뭐 스틱바로 이제 차처럼 또 나오는 상품도 있습니다. 흑화랑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쓴맛을 주고 싶다면 치커리 계통, 네. 또 속을 편하게 한다면 로메인 계통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상추 한 장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뭐 지금 보니까 한 6, 7가지의 특징들을 각자 갖고 있는 네. 그런 상태거든요. 아, 네. 작가님이랑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선인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작가님께서는 현재 고저스 플라워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저스 플라워 농장. 아, 이름이 참 멋진데요. 혹시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고저스 플라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뷰티풀 하잖아요. 네. 근데 뷰티풀보다는 약간 한 단계 클래스가 높다 그럴까요? 네, 보석의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 보석보다 아름다운 농장이라는 거죠. 그럼 농장 식구들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네, 지금 매송면 야목리에 한 200평 규모의 농장이고요. 이중 하우스에다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또 11번가, 또 인스타, 핀터레스트, 또 페이스북, 또 카카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갔는데요. 대부분 거의 30대들이 소비층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늘 선인장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젠가 선인장 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화려하고 강렬해서 놀랐습니다. 선인장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가님께서 보시는 선인장 꽃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선인장은 늘 짧은 시간에 꽃을 피웁니다. 꽃을 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일단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지는 걸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흔치를 않는 거죠. 그럼 어떤 거는 뭐 밤중에 피는 것도 있고 네. 8시간, 또 어떤 거는 4시간.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작가님의 블로그를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선인장을 소재로 한 시를 공개하셨더라고요. 저는 읽자마자 재밌으면서도 참 뭉클했어요. 아, 그걸 보셨군요. 아, 네. 초대 작가님들의 근황을 먼저 살피는 게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제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님들을 위해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새싹 신재정. 한 움큼 뿌린 것 같은데 희망세계가 모래 속 수다쟁이. 초록 얼굴 내밀고 깔깔 웃는다. 비도 안 왔는데 젖은 듯 반짝이는 이슬 눈망울. 얘들아, 나왔어. 모래알 친구들 사이서 첫 신고식. 햇살에 데워진 화덕 같은 땅속. 뒤척이다가 톡 튀어나온 선인장 새싹. 입술 깨물고 버텼더니 말랑말랑 세상 맛 좀 본다. 무심한 여름도 결국 이 새싹 하나 못 이기고 살짝 웃었다. 얼마 전에 쓴 시를 이렇게 진행자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시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생명력이 마치 치열한 삶의 한 장면을 느끼게 만드네요. 아, 네. 저도 그랬어요. 이번엔 달빛님이 고르신 시 한 편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반비례라는 제목의 시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반비례 신재정. 그동안 정신이 나갈 정도의 부자 욕심에 당신은 야금야금 야위어만 갔지요. 그동안 보란듯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우기며 사는 이런 종답. 콕 찢기는 누워서 떡 먹기였으니까요.
어느새 어린 반푼어치 없는 효도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제 시를 이렇게 낭독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밤비례라는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왔었는데 역시나 강한 메시지가 있네요. 불을 쫓는 만큼 소중한 누군가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조용한 경고라고 할까요? 네, 잘 살면 되지 않느냐며 달려온 시간들. 돌아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 순서인데요. 작가님, 저희 방송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마무리 낭독은 작가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끼시는 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손자에게 배우다라는 그런 시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저스 플라워 농장 대표이자 시인, 수필가로 활동하시는 신재정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빛 채밀한 달빛 선희석이었습니다. 손자에게 배우다 신재정. 어릴 적 아버지한테 엄히 배웠지만 지금은 손자에게 힘들게 배운다. 필요한 물건을 시장 가서 산다. 손자는 손가락으로 시장을 본다. 줄을 서서 공감을 낸다. 손자는 안방에서 공과금을 낸다. 줄을 서서 열차표를 끊는다. 손자는 누워서 열차표를 끊는다. 손자는 너무 쉽다고 숙제를 내준다. 나는 못한다. 중학교 입학 전 아버지께서 장날 사주신 영어 첫걸음이 생각났다.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